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작품은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 같은 경우에는 원작 만화책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런 소재의 만화책을 안 봤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화책의 내용이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마 중간에 하차했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번 리뷰는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이 영화를 보고 하는 리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원작을 몇 권이라도 보려고 찾아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원작을 모르는 사람이 리뷰하는 컨셉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제 영상을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아차하면 놓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래도 잘 설명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스토리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고 나머지 이야기는 후기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어떤 한 고등학교예요.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소리와 함께 수많은 학생들의 머리가 터져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학생들의 머리가 터져나가면서 피와 함께 빨간색 구슬이 수백 개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는 아니고 제 생각엔 머리가 그 빨간색 구슬로 치환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한 10kg 정도 된다고 치면 그 질량만큼의 빨간색 구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어떤 한 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움직이지 마! 다 뒤지는겨?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진정을 시켜요. 이 학생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익숙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경황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그 소리친 남학생의 이야기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멈춰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교실 앞에 교탁에서는 빨간색 오뚜기 같은 게 있어요. 일본 전통 인형인 것 같아요. 그 빨간색 인형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움직이고 있어요. 크기도 꽤나 커요. 그리고는 그 빨간 오뚜기가 또다시 소리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를 확 돌아봤더니 그 기세에 놀란 학생들 몇 명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여요. 무서워 하면서 움직여서 그 학생들의 머리가 또 구슬로 치환됩니다. 빵 터지면서 사방으로 구슬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또 연쇄작용인 게 바로 내 옆에 있는 친구의 머리가 구슬로 바뀌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 폭력적인 소리나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우 깜짝이야, 무서워 이렇게 사방에서 놀래고 그 친구들의 머리 역시 빵빵 터지면서 구슬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오뚜기는 다시 뒤를 돌아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뚜기가 뒤를 돌아본 타이밍에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아까 전에 소리쳤던 애 있잖아요. 걔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걔가 반장인 것 같아요. 반장! 이게 무슨 일이야? 저건 도대체 뭐냐고? 라고 물어보고 이 반장은 겁에 질린 얼굴로 그 오뚜기가 뒤를 돌아본 틈을 이용해서 교실 뒷문으로 빠져나가려고 달려갑니다. 이제 믿고 있었던 반장이 그렇게 뛰어가니까 몇몇 학생들이 반장을 쫓아서 문으로 향해 뛰어요. 그리고 열려고 막 당기고 있는데 문이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하면서 문을 당기고 있는데 오뚜기의 말이 끝을 맺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뒤를 확 돌아보고 그 순간 문 쪽에 있던 학생들의 머리가 또다시 팡팡팡팡 터지면서 구슬이 돼서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팍팍 흩어지고 이제 학생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안경잡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진정시킵니다. 너희들 딱 보면 모르겠어? 이건 지금 죽음의 무궁화 게임이야. 움직이면 죽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 친구가 안경을 껴서 그런지 똑똑합니다. 상황 파악을 해버렸어요. 무궁화 게임 할 땐 움직이면 안 되죠. 이제 그 사실을 학생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학생들은 그 오뚜기가 돌아설 때마다 행동을 정지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경제비가 계속 말을 이어서 해요.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뒤를 돌았을 때 등을 보면 버튼이 하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버튼을 누르면 종료라고 써있다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서 그 오뚜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이 오뚜기는 지금 엄청 느리게 구호를 외치는 중이에요. 무궁화
이런 느낌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겠죠, 학생도. 근데 걔가 달리자마자 이 비겁한 녀석이 인기척을 느끼고 비었습니다. 이러더니 확 뒤를 돌아가지고 그 학생의 머리를 또 팡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오뚜기가 희죽 웃고 다시 뒤를 확 돌아요. 천천히 또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이제 살아남은 몇몇 학생들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좀 침착하게 생각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어떤 남학생이 또 소리를 칩니다. 그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안경잡이가 거기에 호응해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 이건 저 녀석 말이 맞아. 저 오뚜기 위쪽을 보라고 했더니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1초씩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은 1분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제한 시간이 있던 게임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시간까지 보고 남은 학생들은 또 한 단계 더 높은 패닉에 빠져요. 그래서 정말 앞뒤 보지 않고 일단 어떻게든 그 버튼을 누르려고 다들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 오뚜기는 또 비겁하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더니 확 뒤를 돌아가지고 그 학생들의 머리통을 또 박살을 다 내버립니다. 이제 남은 학생은 단 2명이에요. 아까 전에 그 안경제비랑 타이머를 발견했던 친구, 이 친구의 이름은 슌입니다. 슌과 안경제비 둘만 남았는데 슌은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예요. 털썩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빌어먹을 제기랄 이러면서 화를 내고 있고 그 옆에서 안경제비 친구가 슌에게 이야기를 해요. 슌, 너는 뜀트를 참 잘하잖아. 내가 몸을 숙일 테니까 날 밟고 쭉 날아가서 저 버튼을 네가 눌러. 우리 한번 합동 작전을 펼쳐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슌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몸을 숙여요. 그리고 슌 어서 뛰어 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때 남은 시간은 이제 10초 정도 남았어요. 슌도 더 이상 고민할 틈이 없는지 일어나서 한 3초 정도밖에 고민을 안 합니다.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안경제비의 등을 팍 밟고 점프를 엄청 높게 해요. 그리고 정말 로켓처럼 미사일처럼 쫙 하고 앞으로 엄청난 속도로 발진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1초인가 남기고 그 오뚜기 등에 버튼을 터치하게 돼요. 탁 누르면서 그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땅에 쓰러진 오뚜기가 삐로리로리 삐로리로리 종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남은 슌과 안경제비는 예스! 오예! 이러면서 정말 신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은 꽤나 친한 베프 사이예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 학급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베프끼리 살아남은 거죠. 이제 그런 승리를 자축하듯이 둘이 같이 따봉을 날립니다. 안경제비가 슌한테 잘했다고 정말 왕따봉을 날려줘요. 이 자식! 하고 따봉을 탁 날리고 그거에 호응해서 슌도 안경제비한테 따봉을 날려줍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안경제비의 머리가 펑 터지더니 구슬이 돼서 산산이 흩어집니다. 이 안경제비는 지금 자기 머리가 날아갔는데도 그걸 인지 못하는지 따봉을 계속 연달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슌은 얼어 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요. 버튼을 누른 건 슌, 버튼을 누른 건 슌 이러면서 놀리듯이 그 오뚜기 새끼가 신나가지고 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버튼을 누른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임이었던 거예요, 이건. 그리고는 슌한테 이야기를 해요. 쭈쭈 너는 쥐야. 쭈쭈 고양이가 온데이 막 이지랄을 합니다. 일본은 쥐를 쭈쭈거린다고 표현하나 봐요. 찍찍인데 어쨌든 계속 슌한테 쭈쭈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슌이 정신을 차리고 고양이가 온다고 이러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그때 교실 뒷문이 바라락 하고 열려요. 거기에는 한 명의 여자아이가 서 있습니다. 머리가 노래요. 탈색을 했어요. 그리고는 슌을 보고 긴장이 풀렸는지 땅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슌은 그 여자애한테 달려가요. 이치카! 이러고 달려가서 여자애를 부축하고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눕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애의 이름은 이치카입니다. 얘는 또 슌이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여자애거든요. 바로 옆집이에요, 슌하고. 그런 관계 있잖아요. 일본에 주로 나오는. 아기 때부터 같이 자라서 서로 마음이 있는 척 없는 척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관계입니다, 둘이. 어쨌든 그렇게 슌하고 이치카가 대화를 나눠요. 이 이치카도 슌하고 똑같이 자기네 반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살아남은 거예요, 얘 혼자. 그러면서 막 자책을 해요. 나 때문에 친구들이 다 죽었다고. 내가 제일 앞에 있어서 누른 것 뿐인데 내가 눌렀더니 친구들이 다 머리가 터져 죽었다. 나 어떡해 하고 울고 슌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나 제일 친한 거 안경제비인 거 알지? 안경제비 방금 죽었어 이러면서 서로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기로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상합니다. 현관문이며 중앙현관이며 뒷문이며 쪽문이며 다 가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중에 쪽문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기를 던져서 그걸 깨려고 했는데 방탄유리입니다. 지금 뭔가 마법이 걸린 것 같아요. 이 공간 자체가.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핸드폰
핸드폰을 봤더니 전화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일단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두 사람은 체육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굉장히 쉽게 열려요. 드르륵 하고 열리고 그 안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바닥을 봤더니 바닥에 엄청 크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종료라고 써 있어요. 이번에도 무슨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그 빨간색 오뚜기가 고양이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마 이 장소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체육관 안에 들어오자마자 쥐 옷을 입은 어떤 한 남자가 다가와요. 그러면서 걔네한테 쥐 옷을 건네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네들 빨리 이 옷으로 갈아입어. 학생회장의 명령이다. 라면서 얘가 학생회장인 것 같아요. 나는 모두를 책임질 의무가 있어. 이런 식으로 멋있는 척을 하고 있는데 그 체육관 바닥이 드드드드드드 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진짜 뭐 옛날 로봇 만화에 로봇가 출격하듯이 체육관 바닥이 윙 치크하고 열리더니 그 안에서 커다란 고양이가 올라와요. 이 고양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 체육관을 꽉 채웠어요. 근데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고양이가 그 일본에 보면 이렇게 손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양이 있잖아요. 그 고양이 인형인데 엄청 거대한 인형인 거예요. 이제 그 크기에 압도된 이 학생들이 그 고양이를 보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 목이 뿅 하고 발사가 돼요. 그러니까 목이 지금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사된 고양이의 얼굴이 어떤 학생 한 명을 양 하고 물고 슉 가져갑니다. 그리고 찹찹찹찹 먹고 그렇게 이 미친 고양이의 학살이 시작돼요. 이제 그 안에 있던 학생들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와 막 비명 지르고 저게 뭐냐고 저 미친 고양이 좀 봐 너무 무서워 이러고 막 다들 도망가고 있습니다. 막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이치카가 지 발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아쿠 하고 꽈당 넘어져가지고 슌이 다가와서 이치카 빨리 일어나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이치카의 눈에 무언가 띄입니다. 한 농구공 크기 정도 되는 구슬이 굴러오는 거예요. 얘네한테. 구슬이라기보다 방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울이 굴러옵니다. 그리고 이치카가 그걸 손에 집어서 들어봤더니 그 방울에도 타이머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고양이 쪽을 봤더니 고양이 목에 농구 골대 같은 게 이렇게 맺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방울을 저기에 꼬린을 시키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애들이 알아차리고 이걸 어떻게 던지지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떤 한 학생이 이치카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치카 패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남자애는 이 학교 농구부 에이스예요. 바스켓볼 매니저.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농구공을 멋들어지게 던져서 그 고양이 목에 꼬린을 시킵니다. 그러더니 요시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고 빨리 자기한테 패스해달라고 자기가 성공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치카가 바스켓볼맨 너만 믿는다 이러고 걔한테 그 방울을 패스를 해줘요. 이제 그 방울을 잡고 이 친구가 독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인간 바스켓볼맨 365일 하루에 500개씩 슛을 넣는 훈련을 했지. 그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 라고 하면서 그 방울을 슉 던져요. 정말 아주 멋진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방울이 고양이 목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골대 안으로 방울이 들어가려는 그 순간 갑자기 고양이가 야옹 이러면서 방울을 톡 잡아요. 그리고 그 모습에 이 바스켓볼맨도 그렇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고 넋을 잃었습니다. 뭐야? 저게 왜 손을 움직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양이가 갑자기 허리를 돌려요. 허리를 뒤로 한 90도까지 돌리고 진짜 풀스윙으로 손에 들고 있는 구슬을 그 바스켓볼맨한테 날립니다. 쫙 하고 날리고 그 친구는 바로 그 구슬에 맞아서 뽕 하고 날아가가지고 벽에 박혀버려요. 정말로 박힙니다. 벽에 꽝 몸이 거의 반쯤 들어갔어요. 벽 안으로. 그리고 바스켓볼맨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꾀꼬닥 하고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 친구들의 희망이던 바스켓볼맨이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난리가 납니다. 사람 살려! 이러고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고양이한테 그렇게 먹어 치워지게 됩니다. 근데 슌이 그 광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뭔가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이 고양이가 사복 입은 학생들은 안 건드리고 그 쥐옷 있잖아요. 학생회장이 처음에 입으라고 줬던 그 쥐옷. 그 쥐옷을 입은 학생들만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이제 슌이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저 고양이는 지금 쥐옷을 입은 사람만 공격하고 있다고 빨리 옷을 벗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애들이 서둘러서 옷을 다 벗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그 고양이가 야옹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잠잠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도망가던 그 친구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들 학생회장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너 미쳤어? 네가 이거 쥐옷 입으래매 죽고 싶냐? 이러고 달려들고 그 학생회장은 내가 그거 알았겠냐고. 학생회장이 척척박사는 아니란 말이야 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야옹 야옹 소리가 들리더니 그 빌어먹을 고양이가
학생들을 또다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이제 다른 학생들은 슌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네가 옷 벗으래며 임마! 이러고 화를 내면서 슌한테 뛰었는데 그런 학생들도 여지없이 고양이한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슌은 명석해요.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쥐옷을 입은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공격하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고 학생들한테 또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애들은 뭐라 할 여력이 없어요. 도망 다니느라 바쁩니다. 그렇게 정말 폭풍 같은 카오스가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이치카가 도망가다가 또 넘어진 거예요. 얘가 넘어져서 이제 그 고양이가 이치카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앙 하고 벌린 다음에 얘를 한 입에 잡아먹으려고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저 뒤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려요. 어이 이봐! 라는 소리가 들리고 슌이 이치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쥐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쥐옷을 입고 그 고양이의 관심을 자기한테 돌리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어이 고양이 여기 좀 보시지, 난 쥐다, 찍찍찍찍찍찍찍찍 막 이러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이제 슌을 발견하고 엄청 귀엽게 웃어요. 반가운가 봐요, 쥐가 나와서. 에 하고 웃으면서 또다시 슌한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슌이 여기저기 막 도망치고 있는데 그때 이 슌한테 어떤 소리가 들리게 돼요. 간지럽다 야옹, 아우 간지러워, 너무너무 간지럽다, 누가 내 등 긁어주면 소원이 없겠네, 참 간지럽다 등이 라고 계속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슌이 도망가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런 소리 낼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무언가 깨닫고 지금 쓰고 있는 그 모자를 이렇게 벗어봅니다. 그걸 벗었더니 그 커다란 고양이가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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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고양이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모자를 썼더니 아까 그 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너무 간지럽다, 아우 제발 누가 내 등 긁어주면 참 좋으련만, 아이고 간지러워라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아마 그 고양이겠죠. 이제 슌은 이 옷을 입고 이 모자를 써야지 저 고양이의 언어가 들리는구나, 이게 이번 게임의 힌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커다랗게 그 체육관을 삥 둘러서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꼬리를 타고 등으로 막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목줄에 걸려있는 이상한 밧줄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잡고 등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등을 긁어주기 시작해요. 벅벅벅벅 긁어주면서 어떠냐 이놈아, 시원하냐? 시원하겠지? 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등을 긁어줍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너무 좋아해요. 아우 시원해 막 이러면서 아우 좋아, 야 좋다, 시원하다 막 이러면서 고양이가 아주 시원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 큰 등에 조망만한 손으로 긁어봤자 효과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이제 힌트를 또 줍니다. 아우 더 긁어주면 참 좋으련만, 너무 부위가 작아서 조금 시원할래다 만 느낌인데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슌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야 니네 빨리 올라와서 얘 등 좀 긁으라고,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고 이치카가 결심한 듯이 그 고양이를 향해 또다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등을 타고 올라가서 슌의 옆에 붙어서 고양이를 긁어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아까보다 더 좋아합니다. 최고라고, 야 시원하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제 나머지 학생들도 뭐 그 청소할 때 쓰는 소리나 뭐 이런 걸 들고 가서 고양이의 등을 미친 듯이 긁어주게 돼요.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어떠냐 이 자식아 이러면서 막 긁어주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야 막 이러다가 이제 서서히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시원해 이러더니 도로롱 잠에 빠집니다. 조용해졌어요. 이제 고양이가 조용해지니까 학생들이 일단 그 등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슌이 요놈이 이렇게 잠든 사이에 쥐도 새도 모르게 저 모가지에 있는 군형에다가 요걸 넣자고 구슬을, 그리고 구슬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학생회장이 슌을 막아요. 막더니 아니 아까처럼 그 오뚜기처럼 누른 사람만 살면 어떡하냐, 네가 넣는 건 불공평하다, 이거는 아무래도 학생회장인 내가 넣는 게 맞다.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은 네가 뭘 잘났냐 이러면서 이제 개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넣겠다고. 이제 슌하고 이치카는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고, 일단 누가 넣든 빨리 넣자,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얘 깬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말을 들을 기미가 없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낼 거야, 네가 낼 거니? 아니 내가 낼 건데,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얘네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고양이의 귀가 쫑긋하고 움직여요. 이제 잠이 서서히 깨가는 거죠. 그리고는 눈을 살며시 뜨고 고양이의 표정이 사나워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학생들은 티격태격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 뒤로 고양이가 다가가서 발톱을 꺼내고 슉슉슉슉슉 이렇게 뱁니다. 그 손길에 학생 두세 명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구슬을 땅에 떨어뜨리고 이씨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 이러면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잠을 재울 시간도 없어요. 지금 타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슌이 두뇌를 풀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미루고 풀가동해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요. 바닥에 봤더니 그 고양이 공격 때문에 터진 농구공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짚고 이치카를 데리고 구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구슬에 농구공을 끼우고 옷으로 감싼 다음에 이제 다시 나와요. 그렇게 나와서 이 못된 고양이야! 우리 둘 중에 누가 농구공인지 넌 모를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고양이가 농구공은 허용을 해주는데 그 구슬만 막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착안한 아이디어죠. 둘 중에 한 명이 진짜 구슬이고 둘 중에 한 명은 농구공인데 동시에 던져서 그렇게 구슬을 넣으려는 수작이에요. 이제 두 명이 미친 듯이 고양이를 향해 달리고 이치카가 먼저 슛을 합니다. 근데 달리는 와중에 그 슌이 들고 있던 공에 옷이 살짝 벗겨지면서 그게 농구공인 게 고양이한테 보였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호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저 멍청한 녀석 내가 이걸 모를 줄 알았나 보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진짜 구슬은 이치카가 던지는 거니까 그걸 막으려고 온 신경을 이치카한테 쏟고 있습니다. 이제 이치카가 슛을 하고 고양이는 야옹 이러면서 그 공을 팡 팽이쳐버려요. 그 순간 슌이 멍청한 녀석 진짜 공은 여기 있었지롱 이러면서 슛을 확 던집니다. 그랬더니 농구공 껍질이 샥 벗겨지면서 그 안에서 방울이 등장을 해요. 얘네가 그 터진 농구공을 여기다 감싸서 고양이를 속였던 거죠. 그러면서 슌이 소리칩니다. 이 건방진 고양이 너도 이제 끝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하나 착각한 게 있었어요. 골대에 넣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지없이 그게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슌이 뿔싸 이건 생각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아요. 절망을 합니다. 그 순간 고양이 머리에서 어떤 한 남학생이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골대를 팡 잡고 떨어지는 구슬을 다른 손으로 막은 다음에 덩크를 찍어버려요. 빵 덩크슛을 찍어서 그렇게 구슬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게 땅으로 탁 착지를 해요. 이 학생은 아마 이 학교의 짱인 것 같아요. 얘네 과거 얘기가 잠깐 나올 때 얘가 주변 애들을 두들겨 패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진성 불량 학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의 이름은 제가 그냥 뽀글이라고 부를게요. 이 학교의 짱은 뽀글입니다. 어쨌든 이 뽀글이가 그렇게 착지를 하고 진짜 엄청 멋있는 척 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그 고양이가 아까 오뚜기 때처럼 소리를 냅니다. 삐로리로리 삐로리로리 종료 종료 이러더니 승자를 이야기해줘요. 살아남은 사람 뽀글이 슌 이치카 하고 지금 살아남은 애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학생회장도 살아있잖아요. 아직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 명단 이름을 듣고 그래도 이번엔 좀 많이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딱 자기네 이름까지만 부르고 뒤에 사람들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좀 더 있을 텐데 하고 그 학생들이 있던 쪽을 봤더니 이 뽀글이 자식이 살아남은 나머지 학생들을 칼로 다 찔러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을 3명밖에 이야기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 뽀글이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얘는 이렇게 폭력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을 원했나 봐요. 그러면서 진짜 사이코처럼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표정이 압권입니다. 사이코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막 예스 막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제 슌하고 이치카는 기겁을 해가지고 뭐야 저런 미친 새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덜덜 떨고 있는데 그런 두 사람에게 이 뽀글이가 다가와요. 그리고는 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슌쿤 이러면서 너도 나랑 동료라고 너도 이런 세상을 원했잖아 안 그래 슌? 나는 알아 너는 나랑 같은 종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슌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막 항변을 하는데 이 뽀글이도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증거사진 들이밀듯이 갑자기 자기 핸드폰을 딱 꺼내는데 방금 전에 그 고양이 게임을 할 때 이 슌의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얘가. 근데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난 그 상황에 슌은 신이 난 표정이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거 보라고 너도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기쁨을 느끼는 나랑 똑같은 그런 사이코 같은 녀석이야. 어때? 너는 나랑 참 잘 맞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슌한테 약간 작업을 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치카가 빽 소리를 질러요. 아니야! 슌은 너보다 키도 크고 머릿결도 좋고 더 잘생겼다고 절대 너랑 같지 않아! 라고 이제 팩폭을 박아버립니다. 그랬더니 뽀글이가 싸늘한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는 검을 쥐고 이치카를 죽이려고 그렇게 말했다 이거지? 얍! 하고 벨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그 고양이의 코에서 하얀색 연기가 확 하고 뿜어나오게 됩니다. 그 연기가 이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그렇게 화면이 전환돼요.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 어떤 하얀 방이에요. 하얀 방에서 슌이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으악 하면서 깨어나요. 그리고 그런 슌을 옆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달래주고 있습니다. 슌 괜찮아? 슌 정신 차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슌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 앞에 있는 여자애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 현자 아니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애의 이름은 현자예요.
얘는 슌하고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인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뭐 전학을 갔어요. 가서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두 사람이 그렇게 회포를 풀고 있어요. 야, 너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 저쪽 편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래 야래 이러면서 어이 니놈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어떤 남자애가 노트북을 신명나게 두들기고 있습니다. 싹 두들기면서 아주 어려운 수학 공식을 노트북에 적고 있어요. 상당히 복잡한 수식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떤 방정식을 통해서 지금 이 사태를 파악하려는 중이지. 훗. 이러면서 노트북에 수학 공식을 막 적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현자가 소개를 시켜줘요. 쟤는 A 고등학교의 김천재고 저기 덜덜 떨고 있는 여자애는 B 고등학교의 덜덜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제 소개가 끝나고 나서 불현듯 슌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잠깐만 혹시 이치카 못 봤어? 이치카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걔 어딨지? 나 아무래도 걔 찾아봐야겠어 라고 이제 문을 향해 나가서 문고리를 막 돌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요. 또다시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제기랄! 이러면서 문을 돌리고 있는데 그 노트북 치던 천재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니놈 왜 그렇게 호들갑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방 가운데 무슨 버튼 같은 게 있거든요. 허공에 동동 떠있는 그 버튼을 틱 누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TV 화면 같은 게 홀로그램으로 딱 켜져요. 그리고 지금 바깥의 상황,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뉴스나 그런 기사들이 그 화면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깥에서는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좀 전에 있었던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랑 그 고양이 게임, 그게 슌네 학교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죽고 또 몇몇 학생들은 사라진 거예요. 사라져서 지금 얘네가 있는 이런 방으로 이동이 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깥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는 각 나라마다 엄청나게 큰 정육면체 무슨 비행선 같은 게 상공에 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변을 아무리 수색해도 그 정육면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외계인의 소행이다 혹은 신의 소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라진 아이들을 신에게 선택받은 신의 자식들이라고 칭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뉴스 기사며 인터뷰며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의 자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재가 이야기해요. 들었지? 우리는 신의 자식이야. 우린 선택받았다고. 하고 웃습니다. 이제 슌이 그 천재를 저 새끼 뭐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천재야 놀자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는 문이 털컥 열리더니 목각 인형 4개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남자 인형 2개, 여자 인형 2개예요. 일본의 전통 인형인 것 같아요. 그렇게 4개의 목각 인형이 들어와서 이 천재한테 얘기를 합니다. 천재야 놀자 이러면서 게임을 또 제안해요. 이 천재는 상당히 당당합니다. 자기가 정말 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듯이 게임? 재밌겠는걸? 이러더니 이제 승낙을 해요. 나랑 게임 하자고. 이제 그 게임의 내용은 뭐냐면 이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자리에 앉아서 눈을 안대로 감아요. 앞이 안 보이게. 그럼 이 4개의 목각 인형이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가 뭐 노래가 제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둥글게 둥글게로 바꿀게요.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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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돌다가 딱 멈췄을 때 자기 뒤에 있는 인형이 무슨 인형인지 맞추는 겁니다. 얘네가 또 보니까 이게 유명한 인형인가 봐요. 이 인형들한테 각자 다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모든 학생이 알고 있는 걸로 봐선 상당히 유명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게임이 시작이 돼요. 천재가 안대를 한 상태로 앉아있고 이제 4개의 목각 인형이 노래를 하면서 그 주변을 빙빙 돕니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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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랄라 춤을 추며 노래합시다 하고 딱 멈췄어요. 이제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재가 정말 두뇌를 풀가동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쩌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얘기를 합니다. 정답 파란 인형이지 했는데 아쉽게 아니었어요. 뒤에 있던 건 다른 인형이었습니다. 그 인형 중에 한 명이 눈이 갑자기 확 뒤집히더니 빨간색 레이저 빔을 쏩니다. 피 하고 그 천재의 머리에 레이저를 쏘고 천재의 눈이 흐려져요. 멍해집니다. 그리고는 인형들이 고개를 위로 확 뻗고 땅을 향해 훅 숙여요. 그러면서 박아 라고 소리를 치고 귀신에 홀린 듯이 이 천재는 자기 머리를 맨 땅에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빡 박아서 정말 머리가 다 터지고 피가 나고 아주 끔찍한 몰골이 됐어요. 그렇게 머리가 박살이 날 때까지 스스로 땅에 머리를 박아서 그렇게 천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인형들이 동동동 떠서 이번엔 덜덜 떠는 그 여자애한테 다가갑니다. 덜덜아 놀자 이러더니 그 여자애 주변을 막 빙글빙글 또 돌기 시작해요. 근데 이 덜덜 떨던 애는 너무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 나 게임 안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바로 죽일게 이러고 레이저 빔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음을 바꾸고 아이 농담이야 나 게임 할 거야 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두 번째 게임이 시작이 돼요. 또다시 4명이 둥글게 하면서 이 덜덜 떠는 여자의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멈췄는데 이 여자애가 섣불리 정답을 외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인형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해요. 뿌 타임 오버 너 끝이란 소리가 나고 이제 다른 인형들이 아이고 참 빨리 좀 하지 안타깝다 얘 이러더니 또 레이저빔을 쏴서 애를 멍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갑자기 앞뒤로 스트레칭을 해요. 이렇게 쫙 다리를 찢습니다. 그리고 인형들이 으이샤 이러면서 그 다리를 당기는 액션을 취하고 앞뒤로 쫙 뻗어진 그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니 퍽 하고 뜯어져 나갑니다. 얘네가 최면을 걸어서 죽이는 방식도 다양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남자애는 머리를 땅에 박아서 죽었고 이 여자애는 스트레칭 하다가 몸이 이렇게 쫙 뜯겨 나가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 방엔 2명의 사람만 남았어요. 슌과 현자. 그리고 그 인형들이 또 동동 떠서 현자야 놀자 이러고 현자한테 다가가는데 슌이 갑자기 소리를 쳐요. 안 돼! 현자는 납둬! 나랑 게임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세 번째 게임을 시작합니다. 슌이 앉아서 눈을 가리고 인형들이 또다시 슌을 돌면서 둥글게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그리고 랄라랄라 즐겁게 춤을 춥시다 하면서 정지를 합니다. 슌은 모든 감각을 열고 뒤에 있는 인형이 뭔지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지 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려요. 뿌 타임 오버 너 끝이란 소리가 나고 다른 인형들이 하하하하 웃으면서 이 바보 넌 이제 죽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슌에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 슌이 얘기를 해요. 정답, 내 뒤에 있는 건 파란 옷이야 맞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이었어요. 근데 타임 오버잖아요. 그래서 슌을 비웃었던 그 인형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맞추면 뭐하냐고. 너 타임 오버야. 어차피 끝나서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슌은 당당해요. 아니 너희들은 나한테 속았어. 사실 타임 오버는 아니었지 하면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 전에 덜덜 떨던 여자애가 죽을 때 뿌 타임 오버 너 끝 했던 그 소리를 슌이 녹음을 해뒀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례에 이 인형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녹음됐던 걸 재생을 시켰던 거죠. 그 소리에 속아서 인형들이 입을 열고 그 목소리를 추적해서 자기 뒤에 있는 게 뭔지 맞췄던 겁니다. 이 슌이. 그러면서 슌한테 바보라고 했던 그 인형을 향해 슌이 소리를 칩니다. 진짜 바보는 너야 이 멍청한 인형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인형이 충격을 받았는지 이러더니 뻥 하고 가루가 돼서 터져버려요. 그리고 커다란 열쇠가 하나 떨어집니다. 턱. 그렇게 슌하고 현자는 세 번째 게임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이제 두 사람이 커다란 열쇠를 챙겨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복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소리가 또 들려요. 으아! 막 비명 소리가 나면서 어떤 남학생 하나가 얘네를 향해서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목각 인형인데 얘는 아까 애들하고 좀 달라요. 악마처럼 생긴 목각 인형입니다. 걔가 으아! 이러면서 쫓아오고 그 도망치던 남자애가 얘네를 향해서 손을 뻗어요. 그리고 손 좀 잡아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그 남자애랑 손을 잡게 돼요. 손을 잡았더니 그 쫓아오던 목각 인형이 에이씨 아깝다 이러고 뒤를 돌아서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애가 얘기를 해줘요. 저 인형은 혼자 있는 애만 공격을 한다. 제가 올 때 다른 사람하고 손을 잡고 있으면 저렇게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슌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현자가 상태가 좀 이상해요. 얼굴이 발그레합니다. 홍조를 띄었어요. 그래서 슌이 얘가 왜 이러지? 하고 현자를 쳐다봤더니 현자가 이야기를 해요. 슌쿤 이 손 절대 놓지 말아줘 라고 얘기하면서 슌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슌은 알겠다고 절대 놓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현자의 손을 꽉 잡아줘요. 그리고 세 사람이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저쪽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캬 하고 이번에 여자애예요. 여자애가 엄마야 이러면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슌이 자세히 봤더니 그 도망치는 여자애는 이치카예요. 이치카가 손에 열쇠를 들고 아까 그 목각 인형한테서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슌은 망설임 없이 현자의 손을 놔버려요. 예이 하고 팽개치고 이제 이치카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치카는 그런 거죠. 이런 걸 보고 히로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치카는 메인 히로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자는 상대가 되지 않나 봐요. 현자를 팽개치고 이치카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치카 손 하고 소리쳐서 정말 가까스로 공격당하기 바로 전에 두 사람이 손을 꽉 잡게 됩니다. 또다시 그 목각 인형은 제기랄
하고 화를 내고 몸을 휙 돌려서 사라져요. 그리고 슌과 이치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정말 살아서 다행이야. 손을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현자가 아주 서글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사람, 슌, 이치카, 현자, 그리고 남자애가 하나 있죠. 이 남자의 이름은 현철이에요. 현철이. 이렇게 네 명이서 또다시 길을 찾아 헤매기 시작해요. 방 몇 개를 둘러보고 이 네 사람은 드디어 사람을 찾게 됩니다. 어떤 방 안에 아주 커다란 인형 얼굴이 이렇게 벽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그 인형의 눈썹으로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열쇠 구멍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앞에 2명의 남자애들이 손을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4명을 보고 엄청 반가워합니다. 너네 잘 왔다고. 여기에 열쇠를 동시에 넣고 돌리면 게임이 끝나는 것 같다. 근데 사람을 세어봤더니 6명이잖아요. 사람이 하나 부족하죠. 키를 세어봤더니 키는 4개인 겁니다. 지금 사람은 1명, 키는 3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 커다란 얼굴 인형 안에 타이머가 적혀 있는데 지금 남은 시간은 한 2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얘네가 서둘러서 사람이랑 키를 찾으러 떠나려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지금 너무 촉박하잖아요. 애들이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서는 도저히 못 찾는다고. 이제 다 틀렸어. 제기랄.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열쇠 3개가 얘네 앞에 툭 떨어져요. 그리고는 아까 그 뽀글이 있잖아요. 학교 짱. 그 뽀글이가 어떤 남학생 하나를 헤드락을 한 상태로 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열쇠가 3개 필요하다고? 이걸 쓰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열쇠는 7개가 채워졌는데 사람은 8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1명은 필요 없는 인력이란 말이죠. 이제 애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1명 남는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더니 그 뽀글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자기가 헤드락하고 있던 남자의 머리를 뽀각하고 뽀개버립니다. 학교 짱인 줄 알았는데 학교 짱을 넘어선 얘는 전문 킬러인가 봐요. 사람 목을 단박에 부셔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하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머지 6명의 학생들이 멍하게 그걸 쳐다만 보고 있어요. 진짜 아주 미친 새끼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슌과 이치카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야, 쟤 데려가도 되는 거 맞아? 이거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하나 부족하대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얘가 없으면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열쇠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슌이 그 뽀글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가자고. 결국 그렇게 그 7명이 동시에 눈썹에 열쇠를 꽂고 열쇠를 돌립니다. 그렇게 12초 정도 남기고 미션을 클리어한 이 7명은 이제 또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열쇠를 넣었던 그 커다란 얼굴이 뒤로 확 빠지더니 그 자리에 아주 껌껌하고 커다란 굴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이 7명의 아이들은 그 굴을 향해 걸음을 옮겨요. 그리고 그 굴 속에선 소리가 들립니다. 일로 와. 이 소리를 따라와 이러면서 걔네를 유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굴을 빠져나간 그 7명은 새로운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얼어붙은 온천 같아요. 그러니까 목욕탕 같은 게 꽝꽝 얼어있는 비주얼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살아남은 7명의 아이들을 다시 한번 찝어드리고 갈게요.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저도 헷갈리고 일단 주인공인 슌, 그리고 메인 히로인인 이치카, 그리고 서브 히로인인 현자, 또 이 슌한테 손잡아야 된다고 알려줬던 그 남자 있잖아요. 걔는 현철이. 포동포동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4명이 어떤 방에 가서 2명의 남자애들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머리 깐 애의 이름은 정태희입니다. 그리고 머리 내린 애의 이름은 효찬이에요. 이렇게 6명, 나머지 하나는 학교 짱이죠. 뽀글머리. 이렇게 7명이 지금 살아남아서 다음 스테이지로 온 겁니다. 다시 한번 찝어드릴게요. 슌, 이치카, 현자, 현철이, 정태, 효찬이, 뽀글이. 이렇게 7명입니다. 그렇게 7명이 이 목욕탕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또다시 소리가 들려요. 웃음소리가 나면서 엄청 커다란 하얀색 곰이에요. 백곰이죠. 백곰이 스노우보드를 타고 미친듯이 웃으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신나 보여요. 쫙쫙 스노우보드를 엄청 신나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얘네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새로운 게임에 대한 룰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진실과 거짓이에요. 이 백곰 녀석이 얘네들한테 질문을 하고 모두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통과, 그리고 한 명이라도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게임 내용이라면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게임이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애들이 신이 나가지고 그래 이래야지 게임이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한참 신나하고 있는데 스노우보드를 타던 이 하얀 곰이 이제 분위기를 잡고 질문을 해요.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정도면 완전 식은 죽 먹기지 이러면서 한 명씩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해요. 난 역시 뭐니 해도 카레지. 나는 고기, 나는 피자, 난 치킨, 뭐 초밥, 라면 그렇게 한 명씩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현철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파슬리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 커다란 곰이 코를 아주 귀엽게 벌름댑니다. 벌렁벌렁벌렁 해서 진실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이놈!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희들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합니다. 현철이죠. 그리고는 정태가 화가 나가지고 현철이한테 달려들어요. 달려들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파슬리를 좋아하는 게 말이 돼? 이 거짓말쟁이! 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분위기예요. 파슬리라고? 하면서 다들 커다란 물음표가 찍혀있는 상태예요. 현철이는 아니라고, 자기는 정말 파슬리가 너무 좋다고, 나 정말 파슬리 좋아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거짓말쟁이는 현철이로 찍혔어요. 그 커다란 곰이 쾅쾅 현철이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들어서 현철이를 조준을 해요. 그리고 현철이가 그 커다란 주먹을 보고 겁에 질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파슬리가 좋아. 꽝! 하면서 주먹이 현철이한테 내려 찍히고 그렇게 파슬리에 대한 애정을 유언으로 남긴 현철이는 가루가 돼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곰이 또 다른 질문을 내요. 나는 슌을 좋아한다. Yes or no? 하고 딱 질문을 날립니다. 바로 대답이 들려요. 뒤에 있던 남자의 두 명이 싫어! 난 너 싫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슌이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었나 봐요. 표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무룩해서 아니 내가 왜 싫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나는 좋아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슌이 옆을 봤더니 뽀글이에요. 뽀글이가 진짜 묘한 눈을 하고 사랑이 담긴 눈빛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사랑이 담긴 눈빛을 하고 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슌이 고맙다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자아이들의 차례가 왔습니다. 먼저 이치카의 순서예요. 이치카가 대답을 합니다. 뭐 딱히 별 생각은 없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좋은 쪽일지도?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마지막 순서 현자의 차례가 왔어요. 현자는 또다시 볼이 발그레해졌어요. 아주 빨개진 볼을 하고 나는 슌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니까 슌은 조금 당황했어요. 날 좋아한다고? 하고 놀랬는데 아주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치카죠. 이치카는 전현이? 이라는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현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이벌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머쓱해진 분위기 가운데 곰이 이제 슌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어떠냐고. 너는 네가 좋니? 라고 물어보고 슌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답변을 끝냈어요. 또다시 곰이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벌렁벌렁 하면서 하고 냄새를 맡고 벼락같이 화를 내요. 이놈들! 하고 화를 내더니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고. 너희들은 정말 상종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들이구만! 이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애들이 아연실색이 돼요. 아니 이걸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지? 솔직히 거짓말할 이유도 없잖아요. 지금 모두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살아남는 건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그때 곰이 얘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우리 쪽 인원 한 명이 사람의 변장을 하고 너네한테 숨어 있다. 그놈은 너네가 모두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해댈 거다. 빨리 그놈을 찾아내는 게 좋을걸?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뒤에 있던 효찬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짐작이 가는 바가 있어 하더니 자 봐봐, 나랑 정태는 같은 학교야. 그리고 슌, 뽀글이, 이치카 너네 3명 같은 학교지. 그럼 딱 한 명이 남잖아. 거짓말쟁이는 현자네 하고 현자를 지목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애들도 다 현자를 가리켜요. 그래, 현자가 거짓말쟁이네, 현자가 나빴네 하고 현자를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슌은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현자 믿는다, 현자랑 나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하면서 이제 애들을 말리려고 해요. 근데 이미 다수결로 끝났어요. 슌과 이치카가 반대파고 뽀글이, 정태, 효찬이는 현자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곰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쾅쾅쾅 움직여서 주먹으로 현자를 겨냥을 해요. 그리고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현자도 아주 가루가 돼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현자를 무참하게 살해한 그 미친 곰은 또다시 하하하하 웃으면서 자 이제 다음 문제를 낸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 슌이 무언가 알아차렸어요.
모든 걸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 현자의 죽음으로 난 모든 걸 깨달았어. 현자가 알려줬거든 이러면서 손으로 그 곰의 주먹을 가리킵니다. 그랬더니 그 곰 주먹에 현자가, 좀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너무 끔찍하지만 현자가 붙어있거든요. 그 주먹에 지금. 그러면서 피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피, 온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곰 주먹에 약간 까진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그 까진 표면 아래에 검정색 피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슌이 모든 추리를 끝낸 탐정처럼 곰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녀석은 하얀 곰, 즉 시로쿠마지? 현자 덕분에 알게 됐다고. 아무리 몸을 하얀색으로 도배하고 있어도 네 놈은 검은 곰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곰이 눈이 뒤로 뒤집혔어요.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검은 곰이란 이야기 같아요. 와! 이러더니 하늘로 팍 하고 점프를 해서 엉덩이로 얘네 깔아 죽이려고 확 하고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빵 하고 박힙니다. 이 애들은 가까스로 그걸 피했어요. 그 공격을 피해서 쓰러져 있는데 이 곰 녀석이 너무 강하게 뛰어내린 나머지 그 얼어있던 온천이 뽀각하고 부서진 거예요. 그 얼음이 갈라지고 나면 그 밑에는 뜨거운 온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온천에 곰이 노출되고 곰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 뜨거워, 뜨겁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온도 때문에 이 곰 표면이 녹기 시작해요. 그게 아마 하얀색 칠이 아니고 얼음이었던 모양이에요. 얼음이 쫙 녹아가면서 드디어 이 곰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곰은 검정곰이었어요. 까만 곰입니다. 근데 백곰으로 위장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아주 추악한 모습을 아이들한테 걸린 곰이 비명을 질러요. 왕! 비명을 지르고 그런 곰을 향해서 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은 시로쿠마가 아니고 아쿠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검은 곰 아쿠마는 온천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만 현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번 스테이지도 그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다들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슌은 현자 때문에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예요. 현자가 죽으면서 떨어뜨린 목걸이가 있거든요. 그 목걸이를 주워서 현자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현자야, 꼭 좋은 곳으로 가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슌의 주위로 안개가 확 하고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환경이 변해요. 그렇게 배경이 바뀌고 나면 이번에는 어떤 성곽 같아요. 뭐 일본의 성곽은 아니고 약간 서양권의 성곽 같은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 풍경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 성 반대편으로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그 바다 끝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에 아이들이 넋을 놓고 있는데 그때 효찬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게임들이 다 끝말잇기 순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 오뚜기 있잖아요. 그 빨간색. 그거는 일본의 다루마라는 오뚜기 인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게임은 다루마. 그럼 마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마네킨 에코. 그 고양이 있잖아요. 그 고양이의 이름이 마네킨 에코라고 하더라고요. 다루마, 마네킨 에코. 그럼 코로 끝나니까 코는 세 번째 나왔던 그 목각 인형들. 그 목각 인형들의 이름은 코케시입니다. 그럼 시로 끝났죠. 그 다음이 곰인데 그 곰은 시로쿠마. 그럼 이번엔 또 마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럼 마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태까지 약간 일본 전통 문화에 착안된 그런 것들이었는데 마는 뭐지? 마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성벽의 문이 벌컥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인형이 통통통통 나오게 돼요. 이 인형의 이름은 마트리오시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 이름은 몰랐고 그냥 러시아 인형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 인형의 이름은 마트리오시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러시아 인형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게임을 이야기해줍니다. 너희들 정말 많이 수고를 했다. 이번 게임이 마지막 게임이다. 조금만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룰을 설명해줘요. 마지막 게임은 깡통차기입니다. 이 6명 중에 한 명이 순례가 되고 그 순례가 성벽 위에 보면 깡통이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서 깡통을 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다 깡통을 놓으면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순례가 깡통을 가지러 간 사이에 나머지 아이들은 도망을 가서 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순례가 도망간 사람들을 찾는 거죠. 이제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다시 깡통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깡통을 밟으면 걔네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감옥에 있는 아이들 말고 뭐 밖에 있는 애가 달려가서 그 깡통을 차면 감옥에 갇힌 애들은 풀려나는 거예요. 대신에 리스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깡통을 차면 폭탄이 터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그렇게 게임이 진행되고
하고 해가 지면은 게임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안 잡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술래가 이기려면 해가 지기 전까지 3명의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고 버티면은 이제 술래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룰을 설명해주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술래는 뽀글이가 됐어요. 하필이면 뽀글이는 자기가 술래가 된 게 꽤나 마음에 드나 봐요. 표정이 정말 좋습니다. 예스! 술래다! 이러고 좋아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잔뜩 긴장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게임이 시작됩니다. 시작되자마자 아이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뽀글이는 잠깐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러시아 인형 3마리가 이렇게 앞에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마리를 발로 뻥 차가지고 성벽 위로 날려버려요. 그리고는 인형이 통통 벽에 튀겨서 그 깡통에 맞게 됩니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깡통을 손에 얻은 이 뽀글이는 원안에 깡통을 넣고 애들을 서둘러서 추격을 합니다. 막 달려가서 바로 정말 순식간에 정태랑 효찬이를 잡게 돼요. 얘네는 얼마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도망가서 이쯤이면 되겠지 하자마자 바로 그냥 덥석 잡혀가지고 끌려옵니다. 그렇게 2명이 감옥에 갇히고 그 광경을 슌이랑 이치카가 2층에 숨어서 창문을 통해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저 새끼 진짜 장난 아니다. 대단한 녀석이다 라고 슌이 감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치카가 화들짝 놀랍니다. 어머나! 이러더니 방금 전에 아무래도 눈이 마주친 것 같다고 저 뽀글이랑 나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슌이 아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는데 바로 소리가 들려요.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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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얘네가 그 2층으로 올라오는 문을 가구랑 짐 같은 걸 쌓아서 막아놨거든요. 눈이 마주친 게 맞았던 거예요. 뽀글이가 보자마자 쫓아와서 문을 부시려고 발로 차고 있습니다. 꽝! 꽝! 차고 있고 이제 슌이 빨리 여기서 도망가야 되니까 밧줄을 하나 창문으로 내려서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빨리 도망가자 이치카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치카가 그 순간 불안한 거예요. 지금 문이 박살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저 문을 좀 보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슌한테 슌 잠깐만 이러고 그 막혀있는 문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문 앞에 도착하는 그 찰나에 막혀있던 문이 뻥 하고 박살나고 이치카는 뽀글이 손에 단박에 잡히게 돼요. 정말 게임 시작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3명이 모두 잡혔습니다. 이제 이대로 시간만 끌어도 뽀글이는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뽀글이를 피해서 슌은 무슨 창고 같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나머지 정태, 효찬인 그렇다 쳐도 이치카는 내가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뽀글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슌, 내 말 들려? 나는 이미 3명을 다 잡아서 널 잡을 필요가 없어. 나와서 나랑 얘기나 좀 하자. 그리고 해가 지면 너랑 나랑 둘이 살면 돼. 어때, 좋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슌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치카의 목소리가 들려요. 슌쿤, 내 말 들려? 나 사실 네가 너무 싫어. 나 다시 너 꼴도 보기 싫어. 평소부터 너 아주 질색이었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오지 마. 죽어도 오지 마! 하면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뭐 살려달라는 최후 통첩이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슌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슌의 눈에 무언가 띄어요. 이제 화면이 바뀌면 그 성곽 깡통 옆에 뽀글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슌의 목소리가 들려요. 뽀글아, 나 나간다 라는 소리가 들리고 철컹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창고 안에 중세시대 기사의 갑옷이 있었나 봐요. 얘가 그 갑옷을 착용하고 투구도 쓰고 검도 든 채로 뽀글이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잡아 넣고 싶으면 내 얼굴을 봐야 된다고. 너는 내 투구 때문에 절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그러면서 가만 안 두겠다 뽀글이 이러면서 검을 뽀글이에게로 향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뽀글이는 지금 말문이 막힌 것 같아요. 멍한 표정으로 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슌한테 야, 너 괜찮은 거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슌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슌은 다가오지 말라는 듯이 검을 휘두르는데 이 갑옷도 엄청 무겁고 검도 엄청 무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검을 휘두르자마자 그냥 떨어뜨립니다. 검을 떨어뜨린 슌은 점점점점 하고 가만히 있다가 몸을 휙 돌려서 성벽 쪽으로 허겁지겁 도망가기 시작해요. 어머나! 그리고 그런 슌을 뽀글이가 아주 여유롭게 쫓아가요. 슌 바로 앞까지 도착한 뽀글이가 이제 육탄전을 벌여서 슌의 투구를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깨르르 웃으면서 아유 슌 너 멍청해서 어떡하냐. 너 왜 이렇게 멍청해. 나 네 얼굴 봤다. 이제 깡통 차러 간다. 이러고 깡통을 향해 걸어갑니다. 슌은 정말 아무것도 못한 채 무력하게 당했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얼굴도 공개를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시무룩한 슌을 두고 뽀글이가 깡통을 향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철커덕 하더니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봤더니 그 짧은 사이에 슌이 뽀글이한테 쇠사슬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 몸에도 동여맸습니다. 지금 슌의 몸무게가 대략 한 70kg 정도 나가 보이거든요. 근데 저 갑옷의 무게도 한 70kg 나갈 거란 말이죠. 총 140kg니까 이 뽀글이가 그 무게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 쇠사슬을 잡고 줄다리기를 시작해요. 영차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슌의 목표는 여기서 뽀글이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슌은 결심한 표정을 하고 성벽 밑으로 몸을 날립니다. 그 밑엔 바다잖아요. 그렇게 140kg가량 나가는 슌이 성벽 밑으로 몸을 던지고 나니까 그 무게 때문에 뽀글이가 단숨에 성벽으로 끌려가요. 칙 하면서 으악 하고 끌려가서 겨우겨우 성벽을 발로 지탱해서 몸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쇠사슬을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영차 하면서 그 갑옷을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간힘을 다해서 갑옷을 올리고 있는 뽀글이의 옆으로 홀딱 젖은 슌이 나타나요. 얘가 물에 빠지자마자 그 갑옷을 풀어 헤치고 맨몸으로 성벽을 기어 올라온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뽀글이가 당황해서 어떻게든 빨리 올리려고 하는데 무게가 상당한지 쉽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낑낑거리면서 뽀글이는 갑옷을 들어 올리고 있고 슌은 여유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독백을 시작합니다. 깡통을 향해 다가가면서 신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주 긴 장문의 독백을 합니다. 나는 평소에 세상이 지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따뜻하고 소중하다. 난 내 친구들을 지키고 싶다. 이런 뉘앙스의 독백을 한참 합니다. 그렇게 얘가 시간을 죽이고 있는 사이에 뽀글이는 겨우겨우 갑옷을 다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붙어있는 쇠사슬까지 풀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구석을 풀어헤친 뽀글이가 깡통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이 슌 녀석이 독백을 마치고 자기도 깡통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야 하고 깡통을 향해 달려가서 동시에 깡통을 향해 발을 들이미는데 슌이 0.1초 더 빨랐어요. 뽀글이가 깡통을 밟기 전에 그 깡통을 성벽 쪽으로 날려버립니다. 빵 차서 날리고 이 깡통을 차면 폭탄이 터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터질 걸 대비해서 몸을 한껏 움츠리고 있습니다. 으악 이러고 둘이 그렇게 한참을 있는데 폭탄은 깜깜무소식이에요.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두 사람이 고개를 드는데 그 순간 해가 져요. 게임이 끝난 거죠. 그리고는 그 러시아 인형들이 등장을 해서 게임의 종료를 알립니다. 이제 슌이 당황해서 그 인형들한테 물어봐요. 아니 왜 폭탄이 안 터졌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거 사실 거짓말이야. 그래야 재밌잖아. 히히히 하면서 웃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들이. 그리고 옆에 있던 그 뽀글이는 사색이 된 표정으로 그 인형들을 붙잡고 얘기해요. 이럴 리가 없다고. 내가 죽을 리가 없다고. 난 신의 자식인데 난 선택받은 사람인데 내가 죽을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 인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엥? 무슨 소리야 죽는다니? 그냥 재밌게 놀라고 했잖아. 마지막 게임은 죽고 그런 거 없어. 너희들 너무나 고생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하늘에서 폭죽이 터지기 시작해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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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게임의 종료를 알리면서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도 게임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맥이 탁 빠져서 와 다행이다 이러고 있고 그 러시아 인형 중에 한 명이 애들한테 아이스크림도 나눠줘요. 그렇게 애들은 아이스크림을 찹찹찹찹 먹으면서 폭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얘네가 확실히 애들은 애들인 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었잖아요. 친구들도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고 자기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막상 게임이 끝나고 폭죽이 터지면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다들 기분이 좋은가 봐요. 너무 신나가지고 야 참 이쁘다 이러면서 하늘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다 같이 먹고 있습니다. 기분이 금세 풀린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성곽 한쪽에서 슌과 이치카가 꽁냥꽁냥 대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슌이 이치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치카 여기서 나가면 같이 영화 한 편 볼까?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치카는 아까 스탠스를 이어가서 나쁘지 않을지도 이러면서 새침대기처럼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하하호호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슌도 이제 데이트하기로 약속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정말 너무 좋은가 봐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우마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슌이 아이스크림을 깨물면서 봤더니 자기 그 아이스크림 막대기, 나무 막대기에 무언가 글씨가 써 있어요. 당첨이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오예 나 당첨됐다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이치카를 바라봐요. 근데 이치카의 표정은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뭔가 못 볼 걸 봤다는 듯이 어두운 표정으로 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슌쿤 아무래도 나 영화 보러 가지 못할 것 같아. 미안 고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러시아 인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힘, 체력,
순발력, 상상력 등으로 게임을 펼쳐왔지 마지막 게임은 이거야. 가장 중요한 거. 운, 럭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얘네들한테 나눠줬던 그 아이스크림들이 얘네의 운을 시험하는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치카, 효찬이, 정태 3명은 꽝 아이스크림을 뽑게 됐고 그렇게 마지막 시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러시아 인형들이 그 3명에게 빔을 발사하고 그 3명은 가루가 돼서 펑 하고 죽음을 맞이해요. 이제 슈는 방금 전까지 정말 너무나 기분도 좋고 너무나 완벽한 상태였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치카가 가루가 돼서 사라지는 걸 본 거예요. 애가 정말 넋을 놓고 어떻게 된 일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치카 너 어딨어?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뽀글이는 역시나 내 생각이 맞았다는 듯이 정말 사이코처럼 웃고 있어요. 막 이러고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에게 또다시 안개가 덮쳐요. 쫙 안개가 덮쳐오고 안개가 거치고 나면 그 중간에 각 도시마다 정육면체 약간 비행선 같은 게 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위로 얘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육면체 주변으로 정말로 많은 수의 헬리콥터가 떠다니고 있고 지상에도 인파가 장난 아닙니다. 수만의 사람들이 빼곡하게 그 정육면체를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취재도 하고 일반 시민 같은 사람들도 슌과 뽀글이를 보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자식 하면서 그 두 아이들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세하게 보여주진 않는데 아마 얘네가 그 안에서 펼치는 그 게임들이 밖에서 생중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저 아이들은 선택받은 신의 자식들이고 그 중에서도 최후까지 살아남은 이 슌과 뽀글이는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 우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슌과 뽀글이를 향해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의 자식이라고. 신의 자식. 그리고 슌과 뽀글이는 그 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두 명의 반응이 아예 다릅니다. 이 뽀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슬램덩크에 황태섭이었나 있는데 걔가 사람들이 자기한테 박수치면 약간 부들부들 떨거든요. 너무 좋아서 더 환호해라, 더 난리쳐라 막 이러면서 막 부들부들 떤 애가 있어요. 걔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더 환호해 막 이러면서 신나 있고, 반대로 슈는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아요. 하나도 즐겁지 않은 듯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보다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신은 없다 라고 카메라를 향해서 독백을 읊어요. 그 순간 그 마트료시카 있잖아요, 러시아 인형, 걔가 뿅 하고 나타나더니 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봐봐, 다루마, 그 다음에 마네키네코, 그리고 코케시, 시로쿠마, 마트료시카, 마지막으로 카잖아? 그럼 뭐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카미, 마지막은 카미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러시아 인형 뒤로 해가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석양 바로 앞에 어떤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슌이 그 남자를 바라봐요. 봤더니 그 석양 속의 남자는 굉장히 추레하고 노숙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카미, 신입니다. 그렇게 신의 등장과 함께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영화도 보면은 조금 불친절한 면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게임이 시작되고 그렇게 폭풍처럼 이야기가 전개되게 되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등장인물도 같은 상태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수업 시간에 갑자기 그 다루마 인형이 들어오게 되고 무궁화 꽃이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 당혹스러움을 관객한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관객이랑 인물들이랑 같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 파악해 나가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겠죠. 외계인인지 신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무언가가 전 세계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게임을 제시하고 그 학생들을 서바이벌 시켜가지고 우승자를 뽑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TV에 생방송이 되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아이들한테 약간 우상심리를 느끼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제가 이걸 원작을 거의 안 본 거나 마찬가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왜 벌어진 거며 뒤에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아예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화에 나온 내용으로는 이 정도로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1부, 2부로 나눠져요. 1부는 5권까지 나왔고 2부는 총 21권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는 1부에 3권까지의 내용을 갖다가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극초반 내용인 거죠. 이 뒤로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영화도 마지막에 보면 뒷내용을 암시하면서 끝나잖아요. 근데 결국에 2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고 소재는 정말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착시나리 감독 있잖아요. 미이케 다케시. 그 감독의 작품이거든요. 이 아저씨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만화책을 실사화해서 영화로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는 테라포마스 같은 정말 끔찍한 영화도 있고 이 신이 말하는 대로는 그래도 실사화 작품들 중에서는 중상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떤 면에선 꽤나 괜찮은 것들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선 상당히 힘든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힘들었던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항마력이 좀 딸립니다. 이거 진짜 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스토리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영화 맨 처음에 그 무궁화 꽃이 그거 나오기 바로 전 컷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슌, 이치카, 뽀글이 얘네들이 독백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얼굴이 클로즈업 된 상태로 대사가 이런 식입니다. 신이시여 인생이 너무 지루합니다. 이런 대사를 해요. 고등학교 2학년들이. 진짜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솔직히 쉽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지? 물론 인생이 지루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들도. 근데 약간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지루해. 죽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거기서부터 조금 쉽지 않았는데 그 뒤로도 이 대사들이나 상황들이나 특히 얘네 연기가 좀 도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아찔해요. 아찔한 연기를 합니다. 배우들이 아무래도 이게 고등학생 역할이고 또 내용도 내용이다 보니까 더 연기를 그렇게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쉽지 않았다. 특히 제가 옛날 리뷰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과장된 연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연기가 뭐냐면 눈으로 연기하는 걸 제가 진짜 못 보거든요. 그 눈으로 연기한다는 게 눈빛으로 눈동자로 연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뭐라 그러냐 이거 눈꺼풀, 눈살, 눈 윗살 그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눈썹이랑 그 눈꺼풀을 활용해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거의 모든 배우들이 눈꺼풀로 연기를 하고 특히나 이 주인공이 모든 감정을 그 눈꺼풀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제가 연기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안 좋은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몇 작품들이 연기가 꽤나 괜찮은 작품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그렇게 심하게 느끼는 것 같고 정말 오랜만에 와 진짜 악소리가 나는 연기를 보니까 지금 약간 몽롱해요.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아찔합니다. 딱히 어느 장면의 연기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이 영화 2시간 정도 하거든요. 끝나는 그 순간까지 편하게 봐지는 연기가 단 한 장면도 없어요. 근데 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한 중반부 되면은 이제 무감각해져요. 그 연기에 대한 건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원래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고 큰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후반부 가서는. 또 근데 그 연기 때문에 좋았던 부분들도 있어요. 이 영화는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배우들의 연기나 소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이들을 위한 영화 같단 말이죠. 정말 만화 같아서. 근데 그 안에 표현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그로테스크한 면들이 있어요.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좋게 본다면 배우들의 그런 약간 어수룩한 연기들도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소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빌런들이 보면은 그 다루마, 고양이 요런 애들이 제가 알아봤더니 이 다루마 같은 경우엔 달마대사더라고요. 일본에서 달마대사를 이렇게 오뚜기로 만들어서 행운의 부적처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온 네코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워낙 유명하잖아요. 얘는 그 손을 흔들고 있는 고양이, 행운의 상징이죠.
뭐 음식점 같은 데서는 손님 많이 오라고 그렇게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 같은 경우엔 일본인들한테 행운의 상징인 거죠. 근데 그런 행운의 상징들이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이질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도.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 천하대장군? 천하대장군이 갑자기 근데 천하대장군은 좀 무섭게 생겼잖아. 그거 말고 좀 귀엽게 생긴 행운의 상징이 없을까? 까치가 좋은 소식을 물어다 주잖아요. 갑자기 까치가 나타나서 사람 막 물어뜯어 죽이는 뭐 그런 느낌으로 아마 받아들여지겠죠. 그런 설정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행운의 상징이거나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거나 친숙한 이미지의 것들이 공포로 다가온다는 그 지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설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제가 요거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일본 작품들을 보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소꿉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나오잖아요. 옆집에 사는 여자애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서로 속으로는 사랑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약간 틱틱대는 그런 관계들. 겉으로는 쟤는 그냥 친구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아무 생각도 안 들어,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는 그런 관계. 그게 항상 일본 작품에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건 흔하다는 얘기 같은데 일본에선 그런 상황들이,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 주변만 그런 걸 수도 있고, 한국에는 그런 정서가 거의 없지 않나요? 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외국 작품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외국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도 딱히 그런 감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일본이 그런 설정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보면 참 궁금합니다. 어떤 요소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정말 진실인 건지 참인 건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평소에도 궁금했거든요.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보면 소꿉친구끼리 맨날 정분나는 걸 보면서 쟤네 나라는 참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그런 게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 너무 잘 봤고요. 마지막으로 평점 남기고 오늘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